이 책은 표지가 굉장히 이뻤어요. 하얀색 배경에 검정색 스케치, 얇은 펜으로 한 스케치가 눈을 확 이끌었죠. 우리가 흔히 책 표지를 이제 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책 속의 내용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이 또 책의 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사실은 또 이 바닥에서 또 굉장히 또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제 시선을 확실히 붙잡았고, 저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책을 빌렸네요. 어디냐? 아키랩 출판사의 제목이 좀 깁니다. 이게 뭐 부제도 아니고, 건축가와 동행하는 오감으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이란 책이고요. 건축학도 최호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뭔가 오감으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 오감이 뭔지는 아시죠? 시각, 촉각, 후각, 청각, 그래요. 마지막은 미각. 그럼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이 오감으로 만나봐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오감 중에 촉감과 시각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체되어 있는 건축물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피라미드를 가서 혀를 핥는다고 특별히 뭐 에펠탑과는 다른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맛이 나겠지. 에펠탑은 쇳덩어리고 피라미드는 돌덩어리니까. 근데 또 막상 또 책이 이어져다 보니까 뭐 누구나 아는 이라고 말하면 제가 작가님한테 혼날 거고, 그래도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그나마 반가웠던 거는 참, 여기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문화유산들에 대한 소개들이 매력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종묘, 중국의 자금성, 인도의 타지마할, 프랑스의 에펠탑도 있고, 에펠탑은 아니고, 르코르비지에의 건축물, 네덜란드의 슈레드하우스,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등 잔잔하게, 마치 그 뭐라 그럴까, 그래요, 이 작가님이랑 같이 여행을 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일상적이고 굉장히 쉬운 언어들로 책은 우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좋은 곳들과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대단할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또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고 후진 것도 아니죠. 사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현재 진행형의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또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건축과 이 역사의 잔재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흐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는 그런 또 즐거움이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길어지는 종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기분 더럽고 족같지만 일본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또 쓰잘데기 없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궁도 넓게 지은 중국의 자금성 이야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인도의 타지마할 이야기,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참 이 책의 또 색다른 매력은 이 작가님이 직접 그린 이 펜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이 프랑스 부분이 전 특히나 인상적이었어요. 참 이게 한강처럼 입에 이어야 되는데, 프랑스 수도 파리의 센강변이라는 챕터에서 센강변을 이 작가분이 그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지에서 그 감성을 고스란히 그림에 담았다라고 극찬하고 싶을 만큼 역동적인 그림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커다란 소용돌이, 커다란 흐름을 그 역사는 감당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역사의 결과물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흐름의 일부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커다란 소용돌이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후세에 2021년 대한민국이 또 커다란 소용돌이의 일부일 있을 수 있는 만큼처럼.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징표죠, 징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떤 역사의 흐름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고 그 커다란 소용돌이를 더 많이, 더 오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감히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만든 일종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도 물론이거니와 일본, 중국, 유럽, 서방 세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들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흐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또 그 흐름들은 겹겹이 퇴적되어 역사라는 커다란 소용돌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책은 꽤 흥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오감, 이 오감이란 단어만 없어서도 참 이 부분이 저도 어필을 안 했을 텐데요. 굳이 오감이라고 해놓고선 오감이 없어요. 아, 너무너무 아쉬웠어. 하다못해 작가님이 피라미드도 핥아보고 에펠탑도 핥아보고 생 강변의 물도 한 모금 마셔보고, 또 에펠탑에 귀를 기울였을 때 과연 에펠탑은 파리 시내 소리들을 어떻게 달팽이관에 전달해 줬는지, 뭐 그런 것들 크게 학문적이지 않고 어떤 디테일하거나 학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목을 오감이라고 지었으니까 또 그렇게 약간 위트가 섞인 이야기도 했었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묻어납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자식을 팽개치고 저 세계문화유산을 보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책으로나마 간접 경험을 하고 그림으로나마 그곳들을 탐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